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우선 축구공 5개를 마련해 체력 증진에 힘쓰는 것은 물론 가장 우수한 축구팀을 만들겠습니다. 힘센 말이 마차를 잘 끌듯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당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학급문고를 만들어 실력 향상을 꾀하고 환경미화에 힘써 우리 학년에서 아니 전교에서 제일 가는 모범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서울의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나선 아이들의 공약 발표 내용인데요. 70명의 반학생들이 거수로 투표해 축구공 5개를 기증하겠다는 어린이가 반장으로 뽑혔답니다. 4학년 이상이면 반장을 선거로 뽑았고 선거 때마다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부들을 음식점으로 초대해 불고기 파티를 열어 당선되기도 했고 빵과 우유를 돌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연설 능력으로 판가름이 나는데 원고를 만들어 외우거나 웅변을 배운 학생들이 많아 거창한 소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여학생 후보는 여학생들이 힘을 합쳐 직구준 남학생을 혼내주자는 이색적인 구호를 내걸어 몰표를 받아 쉽게 당선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녀 반장과 남녀 부반장을 따로 뽑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급 반장을 두고 나름 경쟁하던 어린이들이 선거 방식이 서투르고 선거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었지만 순수성을 잃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1992년에 개봉됐던 추억의 한국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자유당 정권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시기 국민학생인 병태는 좌천된 공무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을 오게 되어 5학년 2반으로 반배적을 받은 첫날부터 반장인 엄석대에게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반 아이들은 물론 담임인 최 선생님까지도 반장에게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학급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태는 엄석대에게 저항을 해보지만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뒤부터 오히려 엄석대의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6학년이 되고 서울에서 전군 온 김 선생님으로 인해 석대가 구축한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얼마 전 발표된 신곡으로 송하예가 부르는 행복해 음악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댈 곳이 없어 조금은 버거운 하루 막다른 골목길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마시기만 하던 숨은 언제쯤 내뱉어질까 가파른 언덕 너머에서 만나게 될까 행복한 날이 올까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어른인 척 살아가는 게 아직도 어색하기만 한데
비가 그친 거라는데 나는 아직도 사는 빈 채로 살아가. 그런 나에게 다가와 괜찮다고 말하는 너, 이렇게 나는 두려운 게 너무 많은데 행복한 날이 올까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어른인 척 살아가는 게 아직도 어색하기만 한데 사랑이 내게 올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 세상에 날 믿어주는 사람 한 명이면 돼. 기댈 곳이 없던 나에게 빛이 돼준 너, 지나간 사랑 모두 잊혀질 만큼 매일 혼자 걷던 길을 같이 걷고 있잖아. 어른인 척 살아가는 게 아직도 어색하기만 한데 사랑이 내게 올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 세상에 날 믿어주는 사람 한 명이면 돼. 그게 행복일 거야. 그게 행복일 거야. 때는 1992년 회사를 그만두고 어학원에서 석 달째 영어교사 생활을 이어가던 한병태는 국민학교 동창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또 같은 반이었던 엄석대도 장례식장에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섬찟 놀랍니다. 상갓집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한병태는 30년 전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회상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1959년 가을,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강원도 군청 총무과장으로 자천되면서 온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12살의 한병태도 서울의 명문 국민학교에서 시골의 작은 국민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병태는 담임 선생님인 최 선생님의 소개를 받아 5학년 2반 교실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데, 잠시 최 선생님이 자습을 하라며 나간 사이에 반장을 맡고 있는 엄석대가 자신을 부르고 서울에서처럼 별반 아닌 반장이라 여기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가 체육반장으로부터 강제로 이끌려 교실 앞에 서게 됩니다. 엄석대는 병태에게 자기 임의대로 앉을 책상 자리를 지정해주고는 또 서로 싸우는 아이들을 중재도 하며 직접 체벌까지 내리고 선생님 없이도 대신 반 아이들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반장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데도 모든 반 아이들이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한병태는 하굣길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영팔이라는 친구에게 엄석대가 어떤 아이인지를 물어보지만 별다른 해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날 밤
서울을 떠날 때 같은 학교 여자친구가 건네줬던 리버티, 자유라고 새겨진 미국 기념 은화를 꺼내보며 서울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달래봅니다. 그런 병태에게 술에 취한 아버지는 심부름꾼 되기 싫다고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너도 그런 힘있는 반장이 될 생각을 하라는 핀잔을 줍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바람기억, 가수 나얼이 부릅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내 안에 있는 모자란 삶의 기억들이 난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다음날 점심시간,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도시락을 여는 사이 몇몇 아이들이 엄석대에게 과일이나 계란 등을 한두 개씩 가져다 바칩니다. 거기에 임만순이 한병태에게 오늘은 네가 반장 물 떠오는 당번이라고 하자. 한병태는 반장은 손이 없냐면서 선생님도 아닌데 그러지들 말라고 쏘아붙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급기야 한병태가 그럼 선생님께 그게 옳은 것인지 여쭈겠다고 하자 엄석대가 나서며 그만 됐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시간표 과목이 바뀌었는데 한병태만 전해듣지를 못해 선생님께 벌칙을 받고 학급 회의 시간에는 합급 건의함을 만들자는 한병태의 제안에 모두가 반대를 하고 나서고 바닥 청소를 하던 한병태에게 누가 쌓아놓았던 의자를 넘어뜨려 맞게 하는 등 엄석대가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지만 계속해서 병태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저항할지 고민하던 한병태는 작심하여 돼지 저금통을 깨고 다음날 서커스를 보러 가는 엄석대 무리에 끼지 못한 아이들을 포섭해 영화 관람을 시켜주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주며 고급 연필을 선물하는 등 회유에 나섭니다. 그러나 극장에 갔던 일을 전부 고자질하고 선물한 연필도 엄석대의 손에 들어간 것을 본 한병태는 경악을 합니다. 그 머지않아 극장에 몰래 간 일로 6학년 선도부 형들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지만 그때 엄석대가 나타나 구해주고 선생님에게도 알리지 않는 비밀로 하겠다며 선뜻 용서를 해줍니다. 또다시 자존심을 구긴 병태는 서울에서는 그나마 자신이 있던 공부 성적으로 엄석대를 누르기로 마음먹고 밤늦게까지 공부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신 있게 시험을 치르지만 시험 결과는 엄석대가 1등인 반면 한병태는 11등으로 발표되면서 믿었던 성적 경쟁에서 마저 지게 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윤하가 부릅니다. 널 생각해. It falls the leaves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때 Okay it's not bad Terribly bad 이 길 위에 서면 아직도 네가 보여 다른 계절이 몇 번 지나고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지내오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게 이 거리 위에 모두 떨어져 밟힌 흔적들을 지나올 때마다 내 눈은 여전히 고개를 숙여 내 발걸음만 세고 있어 여전히 이렇게 노력해야 해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게 이 길 위에 서면 무너져 내린 흔적들에 등 돌릴 때마다 미숙했던 우리 둘의 모습이 떠나가질 못하고 있어 여전히 내 맘은 여기 있는 걸 It falls the list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때 Okay it's not bad You're terribly bad 이 길 위에 서면 아직도 네가 숨쉬어 아직도 이 길가엔 맴돌아 지금도 이 귓가엔 눈칠 끈 감고 살아보려 해도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건 네 생각인 girl I think about you every day 이 거리가 허문다면 덜 허무할 텐데 시간이 아문다면 덜 암울할 텐데 어떻게 너는 내 생각도 안 해 어떻게 너는 내 색 한 번 안 해 하루가 다르게 더 깊어져만 가는데 오래됐잖아 지난 일이든지 난 안타까워 이 빈 길가에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서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어디서 지켜봐 주지 않을까 해 이젠 각자인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 그래 안녕히 잎이 떨어지는 이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널 생각해 분명히 성적 말고도 엄석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궁리를 하던 한병태는 어느 날 엄석대가 윤병조가 가져온 라이터를 보고 좋다며 만져보다 자신이 쳐다보자 도로 돌려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하굣길에 병조로부터 그 라이터를 다시 뺏겼다는 말을 듣고는 담임 최 선생님께 찾아가 석대가 병조의 라이터를 뺏어갔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엄석대는 병조에게 라이터를 이미 돌려준 뒤였고 추궁을 하는 선생님께 집에 아무도 없는 병조가 불장난하는 걸 막기 위해 안전하게 자신이 맡아둔 것이었다고 둘러댑니다. 졸지에 고자질쟁이로 몰린 한병태는 마지막으로 엄석대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진실을 분명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께 강하게 주장을 하고 최 선생님은 그 말에 따라 엄석대를 교무실에 가 있도록 지시한 뒤 아이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며 엄석대가 한 나쁜 짓을 아는 대로 모두 적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적지 않자 잠시 생각을 마친 최 선생님은 말을 바꾸어 그런 반 친구들 중 누구의 잘못이든 다 적으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날 밤 최 선생님이 쪽지 결과를 확인을 하고 병태를 불러 석대가 나쁘다는 사람은 한병태 너 한 명이고 반면 너에 대한 나쁜 짓에 대한 폭로는 수도 없이 많다며 공부도 지도력도 1등인 엄석대가 대체 뭐가 문제냐고 혼내자 한병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길을 걸었지 회상 장범준이 누군가 부릅니다.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려 했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서 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거 나는 혼자 걷고 있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이후 한병태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데 점심시간에 누군가 복면을 씌우고 아이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그로 인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왔던 이유로 벌을 받고 화장실 청소 벌을 받던 중 여선생님이 있는 문 사이로 몰래 훔쳐봤다는 누명까지 덮어쓰게 됩니다. 서울에서 온 우수 전학생에서 졸지에 문제아가 되어버린 한병태는 너무 괴로워 엄마에게 서울로 돌아가자며 떼를 쓰고 동생에게 화풀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고부터는 엄석대와 차라리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회의감과 동시에 상상 초월할 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엄석대에게 조금씩 굴복하는 일상에도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학사의 순시로 학교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엄석대는 최 선생님으로부터 청소 검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청소가 대강 마무리되자 아이들을 모두 통과시키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도록 해주지만 유리창 청소를 맡은 한병태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끝까지 탈락시키며 청소를 시킵니다. 축구가 끝날 때까지도 한병태가 교실에 혼자서 남아 엎드려 있는 걸 볼 엄석대는 이젠 돌아가도 좋다며 통과시켜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항심이 완전히 허물어진 한병태는 지금까지 이어온 싸움을 스스로 멈추고 엄석대를 찾아가 비싼 펜을 선물하면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과의 싸움 대결로 엄석대로부터 서열 2위로 인정을 받고 이제는 아이들을 통솔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미술 시간에는 엄석대가 그릴 그림을 스스로 대신 그려주기까지 하며 충성을 보입니다. 병태의 이런 변절된 모습을 지켜보던 김영팔은 더 이상 너랑 같이 안 논다며 거리를 둡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기말고사 때 엄석대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이 짜고 각자 자신의 1등 시험지와 이름을 엄석대의 것과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선생님께 이 일을 일러바칠까 하는 고민을 하지만 단념을 하고 오히려 엄석대의 권유로 탈선의 현장에 같이 어울리며 그곳에서 한병태는 서울의 여자친구가 줬던 리버티 은화를 모닥불에 던져 넣어버리고 권력의 단맛에 흠뻑 취하며 그해 겨울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엔시아가 부릅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 변치 않는 사랑이라 얘기하진 않아도 너무나 정들었던 지난 날 많지 않은 바람들의 벅찬 행복이어도 이별은 아니었잖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둘러싸인 내 모습처럼 날 수 없는 새가 된다면 내가 남긴 그 많았던 날 내 사랑 그대 조용히 떠나. 기억날 그날이 와도 그땐 사랑이 아냐. 스치우는 바람결에 느낀 후회뿐이지. 나를 사랑했대도 이젠 다른 삶인걸. 가리워진 곳에 슬픈뿐인걸.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둘러싸인 내 모습처럼 날 수 없는 새가 된다면 내가 남긴 그 많았던 날 내 사랑 그대 조용히 떠나. 기억날 그날이 와도 그땐 사랑이 아냐. 스치우는 바람결에 느낀 후회뿐이지. 나를 사랑했대도 이젠 다른 삶인걸. 가리워진 곳에 슬픈뿐인걸. 기억날 그날이 와도 기억날 그날이 와도 그땐 사랑이 아냐.
해가 바뀌고 1960년 봄, 서울에서 새로 부임해온 김정원 선생님이 6학년 2반 담임이 됩니다. 김 선생님은 수업 첫날 아이들 앞에서 공부 못하는 건 용서해도 거짓말은 절대 용서 못한다며 진실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어진 새학기 반장 선거에서 반 아이들이 전부 엄석대를 추천하는 것을 보고 김 선생님은 의아하게 여기는데, 뿐만 아니라 전교 1등이라던 엄석대가 수학 시간에 칠판에 쓴 문제를 못 풀고 쩔쩔매는 모습과 교실 청소검사를 반장인 엄석대가 임의대로 처리하는 모습에 이상하게 여겨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지만 엄석대는 알아서 다 잘하는 1등 모범생이라는 칭찬의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의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엄석대는 반 부하들을 거세게 갈구고 일제고사 시험날에도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시험지를 바꿔치기 하는 부정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김 선생은 엄석대가 항상 1등을 석권하는 반면 나머지 반 아이들은 한병태를 제외하곤 전부 전교 10등 바깥이란 사실에 의구심을 품고 결정적으로 시험지에 이름을 지우고 고쳐 쓴 흔적을 발견합니다. 결국 사실을 알게 된 김 선생님이 엄석대를 교단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차없이 엉덩이를 매로 때립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는 척하던 엄석대도 결국엔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어서 김 선생님은 엄석대와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 아이들도 모두 매를 때리고 나머지 반 아이들에게 엄석대가 과거에 저지른 부정과 악행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모두 밝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하던 아이들은 차례가 지나갈수록 자신 있게 악행을 고발하더니 급기야는 분위기에 휩쓸려 엄석대를 향해 저 개새끼 순 나쁜 개새끼예요 라며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된 한병태는 자신은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자 김용팔은 한순간에 고자질하는 반 아이들을 향해 너희들도 나빠라며 소리를 지르고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김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그간 비겁하게 살아온 죄를 물어 모두 책상에 올라가게 한 뒤 매를 때리고 반장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무질서하고 시끌벅적하게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는 아이들을 보며 김 선생님은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편 엄석대는 자신을 비꼬는 아이들의 말들이 나오자 분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나 아이들에게 잘해봐 이 개새끼들아 라고 외치고는 뒷문으로 뛰쳐나가 학교를 떠납니다. 가수 기현이 부릅니다. 세월이 가면.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선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해줘요. 엄석대가 도망간 그날, 읍내에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그날 밤에 누군가 교실로 들어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교실을 태워버립니다. 이후로 엄석대의 행방은 소문만 무성한 채 아무도 몰랐고, 학교 생활에 제자리를 되찾아 석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는 한병태의 나레이션과 함께 회상이 끝이 납니다. 다시 1992년 현재, 최 선생님의 상갓집에 찾아온 한병태는 그곳 상가에서 손수 잔업을 돕고 있는 김영팔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서로 변한 게 없다며 어색한 인사를 건네고 다른 동창생들과도 만나는데, 엄석대에게 충성하던 체육부장은 택시기사가 되어 있었고, 엄석대가 마실 부를 떠오라던 임만수는 어엿한 회장의 돈 많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엄석대의 행방에 대해서는 재벌이 되었다는 등, 홍콩의 조폭이 되었다는 등 온갖 소문만 내세울 뿐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서로 엄석대 꼬북노릇이나 했다면서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그때 엄석대의 체제를 무너뜨렸던 장본인인 김 선생님도 어느새 국회의원이 되어 상갓집에 찾아오는데, 사람들과 여기저기 인사를 하며 굽신거리더니 돌아가신 최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었다며 치켜세웁니다. 그러자 임만수는 출세가 뭔지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자기는 돈만 붙었을 뿐 변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병태에게 상갓집 앞 술집에 갔다 오자고 권유하지만 괜찮다고 하자, 임만수는 체육부장 무리와 어울려 자리에서 일어서며, 체육부장은 엄석대가 오면 안부 전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떠납니다. 가수 B2B가 부릅니다. 잘 지내겠죠. 잘 지내겠죠. 이제는 좀 편해졌겠죠. 날 만난 계절이 오고 또 하루가 지나갔죠. 잘 지내겠죠. 바보처럼 아파도 웃던 나만 알던 소년들 이제 21살여 다리 반쯤 잠든 새벽녘, 가끔 네가 문득 떠올라 궁금해져. 바쁜 시간에 치고 이제는 사람이 무섭고 한다는 게 고작 밤마다 알코올의 의지. 어디에서 뭘 하면서 지내고 있니 넌?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니? 어렸던 철없던 그때가 차라리 순수했고 또 이뻤어. 바보처럼 서로만 열렬하게 갈구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잘 지내겠죠. 이제는 좀 편해졌겠죠. 날 만난 계절이 오고 또 하루가 지나갔죠. 잘 지내겠죠. 바보처럼 아파도 웃던 나만 알던 소년들 이제 21살여 이제가 소녀 티를 벗은 그녀 서로를 떠날 때 눈물이 그렁 떼치 쓴 것보단 단 것을 많이 삼켜야 했을 그 무렵 아쉽다라고 생각한 사랑이 참 아쉽다. 적어도 지금의 나보단 좋아 보였던 그때 그 날씨가 이젠 탁하고 부일상 도시 모습처럼 한강에서 혼자 한숨 쉬어 숱한 청승처럼
아직도 많이 궁금해 네 소식 다시 만난다면 볼라치 없어 아니요 so sick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는데 But that's the past now. 잘 지내겠죠 이제는 좀 편해졌겠죠 날 만난 계절이 오고 또 하루가 지나갔죠 잘 지내겠죠 바보처럼 아파도 또 나만 알던 소녀는 이제 21살이요 Because I love you great now I'll never let you go my love No matter how much time passes by, you'll always be 내 맘을 the only girl that I 알까요 want in my life. 그대 Because I love you great now I'll never let you go my love 나만 알던 소녀는 이제 21살이야 Until the day I die, until the day the oceans go dry, you'll always have a place in my heart. 밤이 깊어가고 둘이 남은 한병태와 조용팔은 아직도 엄석대가 오지라는 걸 보면 아물짝정이라는 말을 나누는데 그때 집 대문을 통해 조화 2개가 들어오고 그곳에 엄석대라는 이름 석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엄석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한병태는 상갓집의 대문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한 다발의 꽃으로는 그의 성공과 실패를 짐작할 수 없었다지만 내가 사는 오늘은 여전히 그때의 5학년 2반 같고 그렇다면 엄석대는 어디선가 또 다른 반장의 모습으로 주무르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할 수 없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주인공 한병태의 시점에 서술된 자유당 정권 말기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모습을 엄석대의 폭력과 독재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소시민적 모습을 반 아이들에게 투영함으로써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문열 작가는 최 선생님은 60, 70년대 미국 외교 정책이며 새로운 담임 김 선생님은 경직되고 권위적인 이념을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김 선생님의 말 중 너희들은 당연한 너의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는 말처럼 차마 오를 수 없었던 영웅의 부질없는 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추억의 한국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는데요.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큰 호평을 받았고 1992년 몬트리올 영화제 최우수 제작상,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백상예술대상과 작품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지만 흥행에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센 언니들의 파워를 보여주며 음원 수익을 전부 기부해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Trouble 돼, 다 그래, 세 보인대.
초콜릿 난 멋부리네 따끔이네 Yeah I'm related 못 말리네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난 또 보란 듯 해내서 보여줘버려 나도 사랑을 원해 나도 평화가 편해 하지만 모두가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나 못해도 왜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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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don't care yeah yeah 내 맘대로 해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괜찮아 걱정 마 속은 즐거워 몇 살을 먹는데도 절대로 난 안 꿀리는 걸 하고 싶지 않아 Wanna be original 맘에 눈치 보지 않아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Tell me who's hotter, nada. You're dealing with a full-headed monster. 어디 와서 싸구려를 팔아. 참지 않아. You don't want no problems. 맘대로, 맘대로. 누가 뭐래도 나대로. 내가 문제라면 다 법지. You can look and stare, but don't touch me.